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원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1월 말 2월 초로 넘어오면서 투자자들은 정말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면서 2월의 끝자락으로 갑니다. 지난 금요일은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느닷없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로 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생각보다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도 올라붙었고요. 역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로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1.5% 올랐고요. 주간으로도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도 또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이 이제는 됐다는 분위기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주 초반을 시작하면서 조정은 끝났나? 오를 일만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에는 다소 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좀 부진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완벽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갖기에도 조금 힘이 붙여서 확인하는 주간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코스피는 2450, 코스닥은 870선입니다. 야간 선물은 좀 올라붙었네요. 0.1% 정도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번 주간 특별히 월요일 오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변수들 방향성 논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정말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충격에 비하면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하면서 올라온 상황들인데 이번 주는 어떤 변수들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파월 기대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1월 달 말까지는 시장 기억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었고 2월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갔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출발서부터 한번 해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갑자기 높게 나오니까 이거 시장에서 금리 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가 좀 나왔었고요. 물가 우려가 좀 나왔죠. 수요 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2.9%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롱텀 금리를 이미 상당 부분 근접하거나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시장에 충격을 안기기 어렵습니다라는 쪽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이 파월 의장의 의회 그 청문회가 상당 부분의 힌트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네, 이번 주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상당 부분의 힌트가 미리 제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일단 경기 진단에 대해서는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경기가 견조해야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죽는 소리 많이 하면 이래서 우리는 금리를 동결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경기가 이만큼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스케줄을 잡죠.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썼고 이 대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세, 기업 이익, 주식시장에 모두 다 우호적인 조건들이니까 여전히 이 상승 요인이다라는 부분들, 부담 없다라는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임금 상승 완만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 통화정책 보고서가 이 의회 청문회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사실 겁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써놓은 것처럼 파월 의장의 청문회를 주목해 보면 시장이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파월이 증시의 히어로로 등극하느냐
많으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보여준 힌트는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시장이 상당 부분 약세였다면 그 약세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 이 상당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그 부분이 3월 시장 상당 부분 돌릴 수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최근에 우려를 얘기하고 있었던 대목일 수 있어요. 이 3회 인상 가이드가 옆으로 좀 누워있던 자리에 4회 인상 가이드가 세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 뭐 시기로 보시게 되면은 뭐 한 1월 말서부터 쭉 뻗었다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금리 인상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크게 튀었던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을 밑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요. 뭐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뭐 조삼모사 시기잖아요.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했었던 그림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그 이전 시장의 가이드는 3번의 금리 인상인데 3, 6, 12월. 근데 지금의 가이드는 3, 6, 9. 네. 그러면은 연말으로 보면은 3번의 인상 똑같은데 시장 우려한 건 이거죠. 3, 6, 9 가고 12가 남아있어. 12월에 한 번 더 오르면 어떡해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사실 9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지. 뭐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 올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속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 전에 증시 조정 크게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수급 눈치를 좀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현물값이 밑으로 좀 누웠고 선물 시장도 상당 부분 누워있던 자리 이제 머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눈치 봤으면 뭐 이거 당장 지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증시에서 만약에 파월이 히어로로 등극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 분명히 바뀔 테니 이런 부분 한번 기대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1,500억 이상 샀고 선물 시장에서 2,500억.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현물 시장에서 3,800억,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 뭐 증시 분위기 뜨거웠잖아요. 와 이렇게도 오를 수 있어? 뭐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던 게 금요일 시장이면 이번 주 파월 기대감에 상당 부분 시장이 추가로 반응할 수 있다. 제가 최근에 뭐 전략에서 아직 반등 목표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뛰어내릴 구간 아니에요. 라는 부분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현물도 그렇지만 선물 쪽에서 좀 이제 포지션을 좀 돌아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세진 않죠. 예. 네, 근데 매도물을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롱 포지션이잖아요. 공매도로 그렇죠. 이익 내시는 분들 뭐 얼마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르면 이익이 나는 구조를 끌고 가는 게 현물 시장이라고 한다면 선물 시장에서는 오르면은 롱 포지션이고 빠지면 숏 포지션으로 양쪽으로 이익을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그림에서 한번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 이게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매도 강도가 줄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쌓여 있었던 미결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의 숏 포지션을 강화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이 사실 저점 대비해서 반영을 이제 상당 부분 하기 시작한 거고 추가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이어서 장영혁 팀장님의 제안 포트폴리오의 흐름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흐름들을 점검한다고 말씀드린 건 이제 종목 뭐 하나하나보다 전반적인 분위기. 오늘은 이제 소재주들이 좀 들어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나 분위기를 점검해 주실 모양이죠? 네. 삼성전자 얘기는 뭐 원체 많이 했고, 뭐 LGD 얘기는 지난번에 목요일인가 한번 시간을 내서 했고, 오늘은 제안 포트 내에 들어있는 두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안포트 내에는 현대제철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고 풍산도 있고 근데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 때문에 조금 흔들렸었고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20만 원 싸게 샀죠. 예, 배당도 받았고 지금 그 자리 다시 올라왔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참 싸게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먹었다가 이번 급락장에서 상당 부분 다 내뱉었죠 수익을. 그래서 지금 이익이 뭐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가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원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원유 보신 적 있어요? 화면에서만 보죠. 그렇죠. 뭐 영화 같은 데나 시커먼 네,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름은 뭘까요? 정제된 휘발유. 네. 예. 대부분 보는 기름은 휘발유?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 써요? 운전할 때 쓰잖아요. 네. 그게 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유 단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제 이 납타서부터 에틸렌 뽑아내서 이 에틸렌이 뭐 화학 섬유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여러 가지로 쫙쫙 뻗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 부분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결과물들은 보죠.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섬유라든지 뭐 플라스틱 뭐 이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물품을 봅니다. 언제 사용이 많이 될까요?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죠. 당연히. 예. 그럼 이것도 수요 값에 대해서 가격 반응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뭐 별명이 미스터 마켓이니까 뭐 말 그대로 경기 값을 대변하는 이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은 우리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뭐 상당 부분은 또 구리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깔면 구리 수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깔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 두 가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만약에 찌그러졌다. 그럼 꼬리를 내리는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에 대한 기대는 부러지지 않았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지난주에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 데이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얼마 전은 아닙니다만 뭐 디플레이션, 뭐 마이너스 금리 이런 얘기 주고받을 때 시장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인플레라는 거, 뭐 이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2% 인플레 이거 시장이 원하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낙관적인 시선이 반영되어 있고 이 반영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구리가인데요.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야 글렀어 라고 봤다라고 하면 1월 말에 구리가가 이제 2월 초까지 해서 뚝 분질러졌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겠죠. 근데 그런 그림 보이지 않고 추세단을 여전히 지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리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값도 주가만큼 변동성 꽤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뭐 고점 갱신 충분히 가능한 구리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도 1월 말 2월 초장 분위기까지 단기적으로 많이 부러졌죠. 안 된다고 봤으면 부러졌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소재단에서 일부의 조정이 있었다 한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엄청난 시세에 따른 조정이라고 읽어야지 부러졌습니다 라고 읽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먼저 SK이노베이션서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유가가 63달러가 좀 넘어요. 상당히 많이 회복했죠. 그러면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네들 일단 비축하고 있는 기름들이 좀 있겠죠. 뭐 바로바로 다 받아서 바로 정제하고 받아서 바로 정제하고 이 그림이 안 나올 테니까. 재고가 있겠죠. 재고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유가 올라가면 뭐 실제로 캐시인 되는 돈은 아닙니다만 재고 평가 이구로 잡을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실제로 캐시아웃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재고 평가 손으로 잡을 거고 근데 지금 레벨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높여온 유가이기 때문에 평가 입구간 되겠죠.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7년도 1분기면은 평균 유가 뭐 50달러 좀 넘었던 구간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은 60달러 구간을 보고 있으니 분명히 재고 평가 손으로 어닝이 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그림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돈이 되는 거 정제 마진입니다. 그럼 이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만약 유가가 좀 떨어졌다. 네, 만약에 60불 하던 게 50불으로 왔다. 그러면 정제 마진 10% 받던 거 유지하면 6%가 6달러가
$5로 떨어진 거죠. 이러면은 뭐 시장에서 정제 마진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유가가 올랐어요. 유가가 올랐는데 그만큼의 정제 마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건 더 큰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줬었던 정제 마진 레벨에 여전히 들어와 있는 구간이고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나빠요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 구간임을 감안해 보면 요때가 허리케인 왔을 테니까 요때는 무리하게 높아졌었던 정제 마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유가가 흔들리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낸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의 레벨 단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니 연간 배당 8,000원 주던데 지금 SK이노베이션 주가로 나눠보면 배당 수익률 4%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 부러졌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풍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예. 문제는 구리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구리가는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문제는 방산에서 터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리가 그러면 과잉 공급 상태냐? 그거 아닙니다. 예, 스퀘어 상태 오히려 약간의 뭐 부족 단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리가에는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요 진한색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상당 부분 또 방산 매출을 안고 있는 게 풍산입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총알 얘기 많이 하죠. 뭐 미국으로 매출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매출 데이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그림으로 뭐 내수 시장도 우리가 뭐 최순실 이후에 좀 어지러웠던 게 사실이고 뭐 방산 비리 관련돼서 얘기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난 분기 그리고 지지난 분기 뭐 2연타석 이 쇼크를 방산 부분에서 날리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매출은 좋다 이겁니다. 매출은 상당히 기대치보다 세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 매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항상 4분기 데이터가 뭐 피크를 찍으니까 이건 매출 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이익 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방산 부분에서 매출은 지대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닝 단이 찌그러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뭐 미국 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상당 부분 있긴 했는데 이번 분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 거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거는 확 쪼그라들었고 미국 외가 확 늘었거든요. 중동 쪽 이 새로운 시장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로비 비용을 세게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로비 비용을 세게 반영한 게 아니냐.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니까 상당 부분 일회성으로 녹여버린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흔들렸으면은 사실 풍산 주가가 뭐 일어나기 좀 어려웠을 텐데 방산 부분 쪽에서 그것도 일회성 손실 부분으로 이만큼 반영을 해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향후 추이를 한번 보자. 올해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가이드가 작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뭐 방산 부분 이쪽에서 어닝이 찌그러진 거는 1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분기 이후서부터는 상당 부분 회복을 보일 걸로 판단한다. 그러면 뛰어내리겠느냐. 구리가가 분질러지면은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제안포트에 9종목 들고 있으니까요. 그 9종목 중에서 오늘까지 해서 4종목 체크한 거죠. 매일 시간을 내서 한 종목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매출표를 보면 방산 부분이 매출액으로 대략 30%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네. 예. 오늘 이제 주요 포트 종목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또 체크했고요. 계속해서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자, 주 초반인데요. 그 반등의 여지들이 그러면 이 남아있는 룸과 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차트 보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시장에 왜 V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시장 아닐 거예요. 그런 시장 같으면 이렇게 이 속도로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반등 목표치라는 걸 세워봐야 되는 거고, 다음 문제가 이제 반등 목표치를 뚫어낸 다음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제시드린 반등 목표치가 뭐 한 2,500 좀 안 되는 자리, 요 자리 제시를 했었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반등 목표치가 남아 있어요. 이 구간까지는 강세 마인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 다이렉트로 뚫기 좀 어렵다라고 본 게 일반적으로 급락 이후에 채웠다가 낮아지고 다시 뚫는 이 시점을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기다리는 시점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등 목표치 채워가는 시장까지는 강세 마인드 뭐 과거보다는 많이 흔들렸지만 쫄아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채워가는 지수고 3월 시장, 뭐 파월이 히어로로 등극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기대치를 시장에 안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장영혁 팀장님 함께 시장 흐름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